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활의학과에서 20년간 환자분들을 돌봐온 김호수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가신 적은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길을 다 건너가는 게 불안하신 적은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쉽게 넘어가시지만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바로 다리에서부터 시작되고 다리만 제대로 관리해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제 진료실에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몇 개월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왜 우리 몸의 노화가 다리에서 시작되는지, 내 다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리 건강을 지키고 되살리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간단한 방법 하나만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어서 70세가 되면 30대 때와 비교해서 무려 40%나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젊었을 때 계단을 2개씩 올라가던 분이 70세가 되면 1개씩도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리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가장 빨리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근육은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65세 이상이 70%가 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하다고 생각하시다가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단순히 걷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지만 다리까지 내려온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펌프 역할을 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하루에만 해도 이런 펌프 작용이 수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발과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나빠져요. 심장도 더 세게 뛰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다리 하나 때문에 온몸이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근력과 근기능까지 함께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골절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넘어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악순환이 가속화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68세 최기철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다리 근력이 같은 나이 평균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허벅지 둘레가 정상 범위보다 5cm나 작았어요. 그래서 다리 운동 처방을 해드렸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혈압약도 1가지 줄일 수 있었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건강이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다라고요. 다리만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개선됩니다. 정말 다리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거든요. 다리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다리 건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검사 장비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팔을 가슴에 엇갈려 올리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를 5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중에 손을 써야 하거나 5번을 다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면 다리 근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60대는 12초 안에, 70대는 15초 안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해요. 80대라도 20초 안에는 할 수 있어야 정상 범위입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식탁에서 일어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만약 이 검사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함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가구 근처에서 안전하게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설 수 있는지 재어보세요. 60대는 최소 20초, 70대는 15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80대도 10초 이상은 서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만약 10초도 못 서 있다면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 감각은 넘어짐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전정기관 기능도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지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다리 근력이 좋으면 이런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걷는 속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6분 동안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측정해 보세요. 만약 400m도 못 가신다면 심각한 상태고 500m 이상은 가셔야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건강한 70대는 6분 동안 600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80대라도 500m는 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걸음 속도는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느린 걸음은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저하, 관절 문제,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걸음 속도가 느린 분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2층 높이, 대략 20단 정도 되는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중간에 쉬어야 하거나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면 다리 근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거나 불안하다면 무릎 관절도 함께 약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3, 4배 더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고강도 활동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심폐 기능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어렵다면 전반적인 체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5번째는 일상 동작에서의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걸음걸이가 느려졌거나 보폭이 줄어들었거나 발을 끌면서 걷게 되거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거나 멀리 나가는 것을 피하게 된다면 모두 다리 근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또한 양말을 신을 때 의자에 앉아야 하거나 욕조에서 나오기 힘들거나 바닥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면 이것도 다리 근력 문제의 신호예요.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무릎이 15cm 지점에서 줄자로 재어보세요. 남성은 50cm, 여성은 47cm 이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아시아인 기준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다리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TV 앞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시는데 이게 다리 근육에는 독이에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앉아 있을 때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빠르게 약해집니다. 실제로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다리 근력이 2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특히 무릎 뒤쪽과 엉덩이 부위에서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감소하고 이는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이기도 해요. 또한 앉은 자세에서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경직됩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화장실에서나 청소할 때 또는 텃밭일을 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시는데 이 자세는 무릎 관절의 체중의 7에서 8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합니다.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500kg 가까운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반복하면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주변 근육도 불균형하게 발달해서 결국 다리 전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무릎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짧아지고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약해지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은 걸을 때 무릎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단 대신 항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리를 쓸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3, 4배 많은 근력을 사용하는 훌륭한 운동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또한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종합운동이기도 해요. 네 번째는 잘못된 신발 착용입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너무 푹신한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과 다리 근육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슬리퍼나 샌들을 자주 신으면 발가락과 발목 근육이 약해져서 걸을 때 불안정해지고 이를 보상하려고 다른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쿠션이 너무 좋은 신발은 발바닥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균형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1.2에서 1.5g까지 더 많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또한 비타민 D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도 줄어들어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박정수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식사량을 많이 줄이셨어요. 체중은 감량됐지만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어서 걷기조차 힘들어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루에 고작 30g 정도만 드시고 계셨던 거죠. 혈액 검사에서도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와서 영양 결핍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니 3개월 만에 놀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리 건강을 지키고 되살리는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처방하는 방법들이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온전히 땅에 닿게 해서 걸으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에요. 날씨가 나쁠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적고 너무 빠르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적당한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분당 100에서 120보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2,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또한 심폐기능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고 내려올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무릎의 부담을 줄이려면 난간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2, 3층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루에 5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좋아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TV 광고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통화하면서 해도 좋아요.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짚고 하셔도 되지만 점차 팔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일어날 때는 숨을 내쉬고 앉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도 함께 조절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일직선 걷기, 뒤꿈치, 발가락 걷기 같은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다가 점차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한 발로 서기는 하루에 각 발마다 30초씩 총 3, 4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균형 운동에는 눈을 감고 하는 것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시각 정보 없이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단,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벽 근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은 벽을 잡고 서서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고 뒤쪽 스트레칭은 의자에 발을 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에 손을 대고 발을 뒤로 빼면서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동작이에요. 각각 30초씩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입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식으로 다양하게 드세요. 또한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정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현미에 풍부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세요. 커피나 차로 대신하지 마시고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특히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다리가 건강해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나면서 정신 건강도 함께 좋아져요.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시다가 다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으셨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관절이 굳어 있고 근육도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순서로 가볍게 돌리고 늘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갑자기 멈추면 혈압이 급변할 수 있어요. 또한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 몸이 피곤한 날에는 평소보다 강도를 낮춰서 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심한 숨참,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함께 걷고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동네에 걷기 모임이나 노인정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규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몸이 운동에 적응하고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몸의 변화는 어떤지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운동량을 보면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 꾸준히 하는 동기도 됩니다. 영양 관리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수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에 성장하고 회복되거든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운동 효과를 떨어뜨려요. 명상, 심호흡, 음악 듣기, 친구와 대화하기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육량, 골밀도, 혈압, 혈당 같은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운동과 생활 습관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또한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매일 30분 걷기, 하루 50번 앉았다 일어서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거예요.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건강, 뇌 건강, 정신 건강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가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온몸이 건강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0세 넘으신 분 중에서도 20대 못지않게 활발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60대인데도 80대보다 더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다리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몸을 지탱하고 이동시키고
균형을 잡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리만 잘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며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리 건강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TV 보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당당하게 걷고 여행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시다가 다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한 걸음 걸었다면 내일은 2걸음, 모레는 3걸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당당하게 걷고 여행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리 건강 상태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